오늘은 동아서 한문불전대학원 1학기 강의 중에 지금 제 8강째입니다. 8강째이고 하암경 전체 건수로는 제 7권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품 중에서는 보현 3매품으로 39분의 3, 그리고 보현 3매품 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주묘원품 5건의 분량이 끝나고 열애현상품이 끝나고 지금 보현 3매품까지 왔습니다. 세주묘원품에서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우리의 법계의 삼라만상을 지정각 세간과 기세간과 중생세간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시고, 두두물물이 각덕기소라 각기 하는 바가 위대하다는 거, 이런 걸 갖다 세주묘원품에서 주풍신, 주공신 이와 같이 세주, 세상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애현상품에 와가지고는 세주묘원품에서도 물론 중치간 반강을 했지만은 열애현상품에서는 백호미간에서 반강을 해서 우리의 여실지견한 중도정견을 누구나가 밝힐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오늘은 비로소 반강을 그렇게 찬란하게 현상을 나타냈으면은 그 반강을 받아들일 만한 근기와 그릇과 그 반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그 반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위로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각 그 해차마다 삼매가 있습니다. 9회차 설법 중에는 삼매가 그럼 몇 번 나오겠습니까? 8번. 몇 번예? 네, 9번 하신 분은 수업 시간에서 깜빡 졸으신 분입니다. 그 삼매가 안 나오는 부분이 그 1회차는 삼매가 지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라고 나옵니다. 그 2회차 설법에 가면 이제 삼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회차 설법에는 모든 삼매를 총괄할 수 있는 해인 삼매, 하음 삼매가 2회차 설법에 이론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 보현 삼매품 할 차례인데, 삼매에 들어간 자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가피? 가피는 구체적으로 몸과 말과 생각, 삼업이 가피를 받아서 삼밀로 전환이 된다. 그래, 그 가피를 그러면 받아가지고 선정에 일어남으로써 해서 해야 될 일은 뭐랬죠? 입정, 수기요, 출정, 기정 내지는 출정, 삼매에서 나와서는 쓸 법이다. 법을 설한다. 이런 뜻이 되고, 특히 오늘 하시게 될 이 보현이라고 하는 말은, 넓을 보자에 어질 현자, 현명할 현자라고 하는 것은 보법, 넓은 법을 설명하겠다는 뜻이 담겨가 있는 것이고, 넓은 법을 설명하자면은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일체 열애의 삼매를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현 삼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현 보살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인적인 유형적인 소유도 있을 것이고 무형적인 소유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전답이나 임야라든지 바다라든지 이와 같이 유형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어떤 내면적인 이해력이라든지 이것도 자기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보현삼매는 누구의 소유다? 보현보살의 소유다. 그럼 보현보살의 삼매의 소유가 있듯이, 그러면 견주어서 비춰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건이라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 말고
그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있듯이 내의 무형문화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면서 300원 버렸습니다. 택시 타고 오면서. 예, 저는 이제 버퍼로 앞으로 선다리 내지는 봉이 김선다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00원 깎아주는 이유가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그래 오면서 파티마 병원 앞을 지나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소나무가 요즘 송화가루가 날리는 시절 아닙니까? 그죠? 저기 송화가 이렇게 날리는데 소나무 이파리가 왜 바늘처럼 뾰족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은행 이파리가 지금 뽀적뽀적 돋아오는데 은행 이파리는 왜 부채살처럼 돋아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지금 택시 타니까 좀 편한 것 같은데 지금 운전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눈 감고 한번 해보지요. 못하는데요. 그럼 왜 자동으로 이렇게 보고 그럼 눈이 운전합니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도 저래 댕기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물어가지고 대답 못하시면 300원씩 내야 됩니다. 저는 돈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300원씩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깨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러면 제가 물으면 대답 못하면 스님도 300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300원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인데 물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공항에서 제가 픽업을 해오다가 스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묻길래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스님 300원 내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저인데 물어보는 것도 돈 내야 됩니다. 대답 못해도 내야지만 물어보는 것도 돈 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그 택시기사 하시는 아저씨는 인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깊이를 생각하면 저는 스님 말씀하시는 게 신기합니다. 말 뜻이 신기합니까? 말하는 자체가 신기합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본인이 신기한 거는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택시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사람이 우리 세준명언품 끝내고 열의 현상품까지 넘어올 때까지 각득기수나 말을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여자는 애 낳아서 중요하고 남자는 돈 벌여서 중요하다. 옛말로 하자면은 남자 보고 대신 애 낳으라 할 수 있나요? 남녀노소가 각기 차별이 있지만은 차별한 가운데서 화목하고 화합한다면은 평등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원효 스님이 주장하는 모든 다툼을 끝이고 뭐죠? 화쟁. 다툼을 쉬고 뜻에 맞춰서 자기의 분수 끝만 해라. 분수를 넘어가지고 저 사람이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같이 낑길라 한다든지 몸무게 비슷하다고 낑길라 하다 보면은 그것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만 지킨다라면은 여기서 차례대로 세준명언품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책에는 표지가 있어야 되고 책 표지에 보면 다 그냥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의 현상품 같이 서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의 뜻이 대충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죠? 열의 현상품에 반강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설법할 때마다 반강할 것이라고 짐작이 가고 보현 삼매품에 삼매가 나왔다. 앞으로 설법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겠다? 삼매가 이루어지겠다. 비단 하엄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도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위가 있지 않습니까? 점잖게 밥 잡수다가 니 한번 들어봐라. 내 말 잘 들어라. 단디 들어라. 내가 지금 니 그거 아있나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누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다 자시고 세족이 부자 이자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고 그 발 마시는 게 아니고 뭐죠? 수의발 그죠? 바로도 씻고 옷도 정돈하고 얼굴빛도 가다듬고 자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보현 삼매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이렇게 정돈하시고 전해드린 것은 당신 얘기가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법을 청하는 태도도 어떻습니까? 적종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라. 편단우견하고 웃을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고 200불은 희유
세존이시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법을 듣는 사람도 태도가 아주 간절해야 되고 설해 주는 사람도 정중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조금 많이 날리죠. 조금 미안스럽긴 하죠. 근데 뭐 그래 안 하면 다 조실수면 되는데 왜 할 건겨. 대구 왔을 때는 벌거이 달구벌이라고 달가가지고 벌거이 달가가지고 이게 강의를 해야 돼요. 자, 좀 달았습니까? 이 오늘 보현 삼매품은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제목 한번 보십시다. 보현 삼매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교재 차례 1페이지고 보현 삼매품 전체 책으로 보면은 또 보현 삼매페이지 1, 2, 3, 4 이렇게 나가죠. 그 67페이지 끝나고 난 뒤에 말씀, 68페이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입니다. 그죠? 보현 삼매품은 6쪼가리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런 보현 보살이 어디에 들다? 삼매에 들다. 그 다음에 보현 보살이 입주 가출이라 삼매에 들고 삼매를 지탱하고 삼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다. 첫째 이제 삼매에 드는 거는 삼매분이고 삼매문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시라 여기는 가지한다 이거 딱 그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뭡니까 선부촉 제보살 선호념 제보살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삼매에서 일어나다 이게 이제 기정분입니다. 기정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정 예? 설법 그죠? 거기 삼매에서 일어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설법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설을 보여 증명하다. 상설을 보여 증명하면 무조건 반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명 가운데서 개송을 설하다. 그게 이제 5번째 대목이 되고 상설을 보여 증명하다 이게 작정분입니다. 증명을 짓는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절에서 할 때도 꼭 증명법사가 계시죠. 그죠? 그분은 우리의 빛과 같은 분이다. 이래서 이제 증명으로 늘 앉혀놓죠. 대중들이 개성을 찬탄하고 법을 청한다. 이 부분이 이제 대중개청분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보현 삼매품은 이와 같이 몇 달락으로 6달락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6달락으로는 보현 삼매품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셔야 될 리포트가 있죠. 일체지와 일체 종지가 있죠. 종지를 해가지고 간장 종지 아닙니다. 일체 종지, 일체 종지. 그럼 어느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지와 일체 종지. 예. 지금 이제 말 못하시면은 다음 생에 벙어리 됩니다. 꼭 말씀하셔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걸로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졌죠. 다시 올랐나요? 골드바, 예? 골드바가 일체집니다. 그리고 금가락지, 목걸이, 뭐 어디 접시, 컵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면 뭡니까? 일체, 종지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순금 덩어리가 일체 종지라 그러면은 통째로 순금 덩어리가 낱낱이 그 모양과 쓰임새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크게도 나눠지고 작게도 나눠지고 각각 그 모양으로 세공되는 모습을 일체 종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면은 저거 요즘 돋아나는 꽃이나 뭐 어디 정말 잎학이나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붙이려면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쇠 빠집니다. 그게 힘들어가지고 소나무 한 그루만 붙일래도 아이고야 싶을 정도로 위에 나무 이파리만 나는 게 아니고 뭐도 납니까? 뿌리도 끊임없이 뻗어가고 껍질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 줄기에 물이 타고 흐르고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구분해 놓기는 했지만은 인인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살을 째가지고 피를 뽑아보면은 혈액형도 다르고, 그죠? 또 혈액형이 맞는 사람끼리 또 주고받기도 하고, 또 안 맞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이 무슨 도리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멸적으로도 그렇게 신기한데 그 생멸 전체가 적재적소에만 된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온전한 생멸법이 그대로 온전한 불생불멸이다. 그 불생불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멸 자체가 그대로 불생불멸이다. 그 생멸법이 불건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면은 불생불멸의 본래의 고향을 기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늘 다시 돌아가서 보현삼매라고 하는 것은 보현삼매의 원래 이름은 보현삼매 위덕신변품이라 인도말로 버무본에는 청양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위덕신변이라고 위덕 아주 위험있고 공덕스럽고 아주 신통이 변화자재롭고 그러한 것이 바로 보현삼매 위덕신변품 이게 원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문본에는 뭐가 싹 줄어버리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보현삼매 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현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행무궁 법계의 원력의 왕 이렇게 얘기하듯이 만행이 무궁무진하다 해서 보법 법계의 넓은 법을 설한다 해서 보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굳이 보현보살을 하암경의 마다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하암경의 마다들이 그대로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비로자나 열애장신 그러니까 비로자나 열의 씨앗이 갈물이 되어 있는 몸뚱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이 바로 즉시에 누구다? 일체열애를 대변한다. 그럼 일체열애를 대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체열애라고 하신 분들은 정덕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상스님 얘기를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정지소지요 비여경이라 지혜를 정덕했는 사람만이 하암경을 설할 수 있다. 뭐 글이 있다고 해서 되는 대로 이렇게 떠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음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보현이 아니면은 되지를 아니한다. 이런 뜻을 이제 점층적으로 역설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래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나와서 법상에 올라타서 떠든다고 해서 아무리 지어도 그거는 개 짖는 소리지 사자 표현은 아니다. 이럴 때 이제 가슴에 이제 가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죠. 그래 하도 저도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냥 간 요만큼 콩알마트 요만하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 요만하게 쫄아 붙어본 것 같아요. 바짝 쫄아가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보현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덕했는 자만이 법을 설할 수 있고 비정이면은 불선이라 정덕하지 못한 사람은 설명할 수가 없다. 머리만 깎았다 해가지고 막 건강경을 설하고 막 법화경을 설한다 해가지고 그게 불교가 되느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하시고 싶으면은 가사를 읽고 출가를 하게 되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제자로. 그래서 짜장면은 중국집 주방장이 잘 볶고 하암경은 제가 더 도월 선생보다 강의를 잘한다. 이렇게 들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 증명을 하지 않느냐고 부처님이 좋아서 일생을 여기 왔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글과 지식 이외에도 온통의 인생에 거서 물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정도만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방강불 하암경 오늘 괜히 그 도월 선생 나와가지고 도월 선생만 욕들어 잡쌌네. 그러니까 뭐 중국집 주방장도 등장했으니까. 보현 제7권 보현 삼매품 보현보살의 삼매다. 이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현보살 보현삼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비로자나의 그대로 뭡니까 그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온통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부모님한테 배운 말도 있을 것이고 친구한테 배운 말도 있을 것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운 말씀도 있을 것이고 낯선 사람한테 배웠기도 하고 익숙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말도 있고 또 스스로
깨쳐서 알아야 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전체가 일체가 유심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알지자 하나 그 가운데서 파생시켜서 이와 같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말 이전의 소식을 자꾸 이제 우리는 되뇌이는 길이 이게 삼매로 가는 길이고 또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가지만은 말이 아니잖아요. 법이 어떻게 설해질 수 있나요? 설해질 수는 없지요. 주고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보현보살의 삼매라 피치 못해서 이제 그렇게 너무 사람들이 분답게 막 냄새 풀풀 나게 돌아다니니까 그 조금 주저앉고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고요하게 들어가라고 이제 삼매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삼매의 이름이라 이 시에 보현보살 마살이여 열애 전에 자연하장 사자 지좌하야 성불실력하야 이부 삼매하시니 차 삼매가 명일체 제불비로자나 열애 장신이라. 그때의 보현보살